대전동문초등학교 이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라져가는 북극의 노랫소리라는 주제로 수요일에 바다톡톡 도입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누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북극곰이 나오는데요. 북극곰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네, 얼음 위를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극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북극에 사는 동물, 사라져가는 노랫소리, 북극을 지켜요입니다. 첫 활동으로 북극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극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북극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보통 북위 66.33도 이북지역 또는 영구 동토층의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위 66.33도 이북지역입니다. 여기서 영구 동토층이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양 온도가 0도 이하로 유지된 토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년 이상 얼어있는 토양을 의미합니다. 기후 측면에서 보면 7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7월이면 한여름인데 10도 이하라면 매우 추운 곳이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7월 평균 기온은 25.5도였습니다. 다음은 북극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극해는 북미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해양을 말합니다. 세계 5대 대양의 하나로 면적이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전 세계의 바다 면적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중해의 약 4배에 해당합니다. 평균 수심 1,200m, 최대 수심 5,400m이며 겨울철에는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이나 여름철에는 30% 수준으로 결빙 해역이 축소됩니다. 북극해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 정도이고 여름철 기온은 대체로 0도 내외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시베리아로 1892년 시베리아에서 관측된 기온은 영하 67.3도였습니다. 이 기온은 북극권에서 관측된 최저 기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 일조량이 계절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는데요.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 백야와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북극과 남극을 비교하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극과 남극은 지형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극은 거대한 대륙입니다. 그 면적은 한반도의 60배인 약 136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낮은 온도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눈이 굳어서 얼음 덩어리를 이루어 남극 대륙의 98%를 덮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자주 보는 남극의 사진들은 눈이 덮인 대륙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북극은 놀랍게도 대륙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 즉 북극해를 말합니다.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고 이미 배웠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북극 사진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극해 주변에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하가 해수면 위로 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극과 남극의 지형적 차이가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북극과 남극은 기후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온은 남극이 북극보다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대륙과 해양의 차이 때문입니다.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이고 북극은 해양성 기후입니다. 대륙성 기후는 해양성 기후보다 해안과 대륙의 기온차가 큽니다. 게다가 북극은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바다가 주변에 있고 저희도에서 흘러들어오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남극 대륙 전반에 쌓여있는 눈과 얼음이
거울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대륙이라면 햇빛을 흡수하여 따뜻해지겠지만 햇빛을 모두 반사하니 기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북극의 얼음은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바다가 얼어서 생긴 얼음입니다. 북극해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에 이르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까지 상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남극의 여름에 해당하는 가장 따뜻한 12월과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30도에 이르고 여름이 끝난 3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를 밑돕니다. 특히 가장 추운 7월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60에서 70도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북극이 남극에 비해서 비교적 기후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극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 바로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하얗고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세계 최대의 육상 포식자라고 합니다. 크기는 2에서 2.5m, 몸무게는 수컷 기준 300에서 650kg 정도 됩니다. 곰과 중에서도 큰 몸짓, 작은 머리와 긴 목을 지녔으며 6.5km/h의 빠른 속력으로 65km 이상 되는 긴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의 이동도 능숙하여 순간적으로 순록보다도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북극곰은 하얀 눈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북극곰의 털은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하다고 합니다. 속은 검고 겉은 투명한 털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산란 때문인데요. 털에 움푹 들어간 내부 표면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푹신푹신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털은 매우 빳빳하여 거의 바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코 부분을 보면 나타나듯이 털 속의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 피부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새끼는 한 번에 한두 마리 정도 낳고 수명은 25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술록입니다. 술록은 몸길이 1.2에서 2.2m, 몸무게는 60에서 318kg으로 사슴류 중 유일하게 가축화가 되었고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록은 크게 유라시아 술록과 산림 술록 두 종류로 나뉘는데 산림 술록이 크기가 더 크고 다리가 길며 뿔의 색이 더 어둡습니다. 다음은 사양소입니다. 크기는 1.9에서 2.3m, 몸무게는 200에서 410kg입니다. 사양소란 이름은 수컷의 몸에서 나는 강한 냄새 때문에 붙었고 겉으로는 둔감하고 느리게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민첩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열에서 30마리의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며 뿔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동그랗게 진을 치고 새끼들을 원안에 넣어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북극 늑대는 크기 120에서 165cm, 몸무게 45에서 80kg입니다. 현재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쁜 외모로 유명한 북극여우는 크기 50에서 60cm, 몸무게 1.4에서 9kg입니다. 꼬리 길이가 25cm로 꼬리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북극 늑대나 북극여우는 사양소 어미같이 큰 동물은 공격을 잘 하지 않고 북극 토끼나 사양소 새끼같이 작은 동물들을 주로 공격하며 먹고 삽니다. 북극 토끼는 몸길이 55에서 70cm, 몸무게 4에서 5.5kg으로 북극여우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회갈색, 겨울에는 흰색으로 털 색깔이 바뀌는 것이 특징이며 천적은 북극 늑대입니다. 꼬마 바다오리는 북극의 펭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극의 펭귄은 포식자가 많지 않아 날 수 없어도 되지만 북극은 포식자가 많아 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동물은 펭귄입니다. 펭귄도 북극곰과 마찬가지로 북극에 살까요? 네, 아닙니다. 펭귄은 주로 남극에서 볼 수 있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삽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 남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펭귄의 주 서식지가 남극인 이유는
분리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던 조류 일부가 남극으로 분리된 후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펭귄으로 진화한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곰이 북극에서만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는 북반구의 대륙에 살던 북극곰이 얼음덩어리를 타고 북극으로 넘어가 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은 다른 남반구의 대륙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얼음 덩어리를 타고 이동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극에는 펭귄이 없고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바다코끼리, 제비갈매기, 긴 이빨고래, 나그네쥐, 달양, 흰 올빼미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극에 사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추운 곳이라 북극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북극의 현실과 사라져가는 북극 동물들의 노랫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랫소리가 사라진다는 것만 봐도 벌써 슬프고 안타까운데요. 북극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해빙 면적은 급감하고 있으며 금세기 내에 북극권 결빙 지역이 사라진다는 전망도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북극해 해빙 면적은 약 340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1979년 위성 관측 이래 최소 면적 수준입니다. 단연빙 비중도 1985년 60%에서 2012년 40%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IPCC라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는 제5차 보고서에서 금세기 말 북극 해빙 면적이 1970년대 후반 대비 최대 94%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구촌을 강타하는 기상이변처럼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르면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수천 년을 버틴 빙하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얼음 조각에 의지한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북극. 국내 연구진이 북극의 빙하 소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 예측 모델들이 빙하 감소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수치 모델 예측값보다 실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위성 관측 자료의 녹는 속도와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녹는 속도를 비교했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의 전망 해빙 녹는 속도 보정을 해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올해 승인된 6차 보고서 예측보다 10년이나 더 빠른 겁니다. 특히 저배출 정책을 쓰더라도 2050년대에 북극 빙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북극의 빙하 소멸은 기후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 대신 검푸른 바다가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난화는 증폭됩니다. 그 반응으로 북극과 중위도 간 온도 균형을 맞추려는 제트기류가 요동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겁니다. 암울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대응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 노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2030년대에 북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니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북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북극곰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북극 동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란 쉽게 말해서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지만 20세기 들어서 석탄 혹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과도한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표 기온 상승으로 스모그 형성이 촉진되어 이때 발생하는 산성비가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추가로 온실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지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기후 시스템에서 온실 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가 꼭 필요한데 이 온실 효과가 과도하게 되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감소하여 먹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극곰은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요? 어쩔 수 없이 북극곰이 바다로 나가서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얼음이 많이 녹아 북극곰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며칠 동안 장거리를 헤엄쳐야 합니다. 하지만 육지동물인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탈진하게 되어 잘못하면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극곰이 사냥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북극을 지켜야 할까요? 앞에서 배운 대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실내 온도 여름엔 28도, 겨울엔 20도로 유지합니다. 2.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합니다. 3. 쓰레기를 줄이고 반드시 분리 배출합니다. 4.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애용합니다. 5.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기 플러그를 뽑습니다. 6.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7.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아껴 씁니다. 8. 친환경 운전을 언제나 생활화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다짐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극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에 처한 북극 동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사라져가는 북극의 노랫소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